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혹시 참석 못하고 오늘 처음 온 학생, 내가 복장이 더 많아져가지고, 예,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프리카 얘기? 좀 들어봤어요? 봤어? 그랬구나. 지난주에 좀 아까 이제 김희주 선생님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막 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이제 아프리카 영토에 대해서도 읽어봤어요. 근데 내가 지금 부산 지리가 좀 낯설어가지고 오늘 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막 차가 막 와가지고 좀 당혹스럽게 이렇게 도착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 오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저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핸드폰 있는 학생 한번 검색 한번 해볼래요? 아프리카 해적 한번 딱 한번 쳐볼래요? 오늘 날짜 무슨 뉴스가 나와요? 아프리카 해적 혹은 토고 해적. 토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우리 김희수 선생님하고 혹은 지금 책자 이거 보면서 토고라는 나라 혹시 봤어요? 토고? 우리 2006년도에 대한민국하고 독일 월드컵에서 붙은 나라가 토고예요. 토고. 들어봤어요? 네. 어디 나와요? 어디 오늘 기사 나와요? 네. 오케이. 어머니가 제일 나오죠. 저도 지금 제가 지금 정말 생생한 뉴스입니다. 혹시 무슨 뉴스인지 한번 간단하게 예, 아프리카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좀 크게 예. 네. 8월 28일 서아프리카 바나바에서 무장 제한을 납치된 한국인 전원 2명이 석방되었다고 선원 소속 회사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합니다. 구구절절 그 얘기가 있는데 오늘 지금 한국 오면서 지금 내가 뉴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의 토고라는 나라에 지난 8월달에 우리나라 선원이 2명이 인질을 잡혔어요. 근데 여태까지 계속 다 석방을 했고 그랬는데 이 2명을 지금까지 석방을 못 시키고 인질을 지금 오리무중이었어요. 어디로 가나. 그런데 지금 오늘 10월 며칠이죠? 10월 10 며칠이에요? 17일. 사실 날짜는 17일 오늘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거의 2달 만에. 2달 만에. 그런데 거의 근데 누구한테 잡혔냐면 바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해적한테 잡힌 거예요. 해적한테 인질로. 근데 그 선원들이 뭐 했겠어요? 선원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뭐 하다가 이렇게 잡혔을 것 같아요? 네? 고기 잡으려고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기를 잡는지 이해가 가요? 여기 우리 지금 부산 앞바다 남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고기를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갔어요? 큰 고기. 큰 고기에다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고기.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고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앞으로 밥상 이렇게 자주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산 어느 나라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내산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온 생선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어획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제사상이나 밥상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 돈이 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선들이. 여기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경쟁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고기를 가지고 우리 해야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막 노달리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아요? 주식이 뭐예요? 지난주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유럽 사람들은 빵이고 거기에 주식은 뭐라고 했어요? 쌀이라고 했어요. 그럼 쌀하고 또 반찬. 우리는 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러는 그 사람들은 거의 90%가 생선이에요. 생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막 잡아먹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거 어디? 그죠? 그 사람들이 과연 무조건 나쁜 사람들인가? 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해적이라고 얘기하고 왜? 일단 인질로 잡고 가고 이걸 납치하고 그러니까 나쁜 거잖아. 무기를 이렇게 협박하고 나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오늘 오면서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재미난 게 사실 내가 지난 우리 김희재 선생님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수요일 날 외교부를 갔었어. 외교. 근데 이 외교부 가서 내가 이제 지금 연구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외교부 외교관들하고 회의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용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불씨가 굉장히 불씨가 해적들이 많고 선원들은 이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계속 가고 돈이 되니까 계속 가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해적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탕을 하기 위해서 주로 어디로 이렇게 많이 보낸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찰, 해양 경찰이나 군부대를 어디로 많이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죠? 이쪽 서부 아프리카 쪽이 아니라 어디? 그 유명한 소말리아 들어보았어요? 소말리아 어떻게 들어봤어요? 소말리아 해적 그렇지. 소말리아 해적하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여학생 우리 들어봤어요? 소말리아 들어봤어요? 여학생 혹시 소말리아 해적 들어봤어요? 소말리아 해적은 근데 이렇게 많냐? 근데 서부 아프리카는 뭐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그 해적의 90% 특히 인질로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는 해적의 90%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소말리아는 이제 뭐예요? 거의 우리나라 그 청해진 부대가 청해 부대 이런 막 그 해양 경찰하고 군부대를 파견해가지고 거의 그 국제사회하고 이렇게 공조를 해가지고 거의 다 소멸을 시켰어요. 근데 서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아에 있었던 이 해적들도 밥거리가 없어지잖아. 밥거리가 없어지니까 같은 아프리카의 서부로 넘어오고 거기 지역민들도 또 먹고 살 거리가 없어지고 하니까 뭐냐면 해적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적이 거기만 있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일단은 부산 해적이 많았을 거라고. 우리 외부라고 하잖아요. 외부. 그거 다 일종의 그것도 이제 해적에 외부 들어갔죠. 외부는 들어갔죠. 그것도 다 크게 보면 이게 해적의 본질. 남의 영토, 남의 바닷가에 와서 그 지역민들이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약탈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을 갖다 또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로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데 그 해적 때문에 우리 역사상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해적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힌트. 장군이에요. 일단. 그 해적 때문에 그런 장군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상 강국이 됐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해적 소탕을 한 건 아니지. 이순신 장군은 해적 소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누구?
누가 그 뒤에서 얘기했나? 누가 여학생 다시 한번 크게 장보고예요.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면서 완전히 해상 무역권을 갖다가 이 동북아시아의 무역권을 우리나라가 장악하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해적이에요. 해적. 그러니까 그 해적은 누구예요? 저 일본 쪽하고 중국 쪽에 있겠다. 그 당시 이제 당나라. 이쪽의 해적들이 너무 많이 출몰하니까 그걸 갖다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저쪽 또 중국 밑에서 올라오는 일부 해적까지 해가지고 다 평정해갖고 그 아예 그 무역 로를 갖다가 그 남해가 동북아에 지나가는 굉장히 황금 길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쨌든 신라 시대이기자 하지만은 그 해상 무역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해적 때문에. 해적에 있어서는 또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지중해는 바닷가죠. 바닷가로 참, 예, 말 지중해 바닷가잖아요. 그런데 지중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국가들, 우리 학생, 어느 국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에 이렇게 있는 국가들.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있는 국가 한번 얘기해. 그리스, 이탈리아, 오케이, 막 나오네. 그게 터키, 그렇지, 터키 굉장히, 터키는 제국이었죠. 오스만 터키라고 그러죠. 들어봤죠? 오스만 터키 뭐 투르크족 못 들어봤어? 오스만 터키. 가만있어. 오스만 터키 그런 건 요즘 세대 이름이 좀 다르고. 터키의 옛날 이름이죠. 그렇지. 터키 옛날 이름 맞아요. 오스만 터키는 대단한 제국이에요. 우리하고 형제국가라고 터키가. 대단한 제국을 일궜던. 근데 유일한 약점이 뭔지 알아요? 해상입니다. 해상. 바다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바다를.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가 유럽까지 이거 여러분들 그 오스트리아라는 유럽의 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있죠?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오스만 터키가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다음 이집트 여기 다 식민지예요. 그런데 영토는 다 그렇게 해서 다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했는데 그건 500년을 갖다 그렇게 다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다 지형 약점이 뭘까? 해상권이 없는 거예요. 해상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맡겨요? 마피아? 러시아는 이제 그 이후 이제 러시아 이제 옛날 오스만 터키 시절에 그 해상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지중해에 있는 해적들한테 맡겨요. 해적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바로바로사라는 해적이 있어요. 해적사에 붉은새요. 어떻게 알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알아 그런 거? 바로바로사 들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봤어? 뭐 때문에? 그리고 이 히틀러가 스탈린이 러시아를 침략하러 갈 때 작전 이름도 바로바로사 작전이었고요. 야. 와, 나는 바로바로사를 알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 웬만한 사람들 모르거든요. 근데 시오노 나나미라고 일본의 유명한 그 로마 시대의 그 역사를 갖다 기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책에 보면은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의 그 지중해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바로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해적이에요. 해적인데 나중에 오스만 터키가 이게 해상권이 약하니까 이 사람을 뭐냐면 오스만 터키의 최고의 그 해군 사령관에 임명해. 해군, 이제 여기 해적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북아프리카 일대를 갖다 다 지배를 합니다. 다 지배를. 그래서 그 유럽의 바다, 다시 얘기해서 로마하고 프랑스 이쪽 바다하고 북아프리카 이쪽의 바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게 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적. 그러니까 그 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인지를 막 이렇게 삼고 막 약탈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해적 때문에 장보고처럼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로바로서처럼 그 지역을 갖다 관할하고 또 그 사람도 터키의 오스만 터키의 위대한 그 해군 사령관으로서 임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서부 이제 아프리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선원들이 많이 이렇게 납치가 되는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해적들이 왜 해적이 될까? 현재까지 21세기 이런 그 첨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이런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해적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 해적을 할까? 그리고 왜 그 지역은 유독 그럴까? 그런 걸 보면서 한번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영토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그어놓은 국경선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지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적이라는 건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국제해양 사무국이라고 있어요. 그런 어떤 국제기구인데 바다와 관련된 이런 그 국제기구인데 거기에서 정의되는 말 그대로 뭔가를 이렇게 뺏고 폭행하고 약탈하는 무력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해적으로 그리고 이제 해적하고 여러분들 재밌는 게 보험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진국의 그 보험회사들은 해상 보험회사들은 이런 해적에 납치가 됐을 때 이 협상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보험회사는 주로 뭐를 해요? 보험회사 사고 나면은 뭐예요? 사고 난 차량하고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이걸 해가지고 보험금 이렇게 타락이 하잖아. 근데 해적 납치되고 나는 요번에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우리 토고 인질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은 보험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돈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특히 선진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여튼 이상한 걸 만들어 놓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은근히 뭐냐? 해적질을 갖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근히 해적질이 이게 많이 일어나야 보험회사가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적질을 갖다 이게 못하게 하고 막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선진국에서는 은근히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장을 해. 왜?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식민지배를 하면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예전처럼 식민지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거리들을 다 방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놀아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서 서양을 견제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축이 돼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현대 21세기 그 해적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현대판 해적에 등장해서 좀 아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소말리아 해협의 어부들. 근데 이것도 지금 서부 아프리카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소말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소말리아를 갖다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이 지점에서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뿌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박들이 이쪽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쪽에서도 또 유럽을 가려면 다 이쪽으로 지나가고, 이쪽 유럽에서도 또 인도양으로 해서 아시아로 올라오면 다 이쪽, 여기 수에즈 운하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쪽으로 좀 내려오면 이거 소말리아예요. 근데 소말리아는 완전히 국가가 무방비예요. 국가의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 체포되어 가지고 온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머니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김 선생님 들어보셨나요?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에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지를 잡혔어요. 막 우리나라 경찰관, 그 해양 경찰, 군 파견해가지고 해적을 잡아왔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교도소에서 3년인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3년에 있었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야. 교도소에서 그냥 평생 있게 해달라. 이해가 돼? 뭐 때문에 그럴까? 왜 평생을 갖다 교도소에서 있게 해달라고 그래? 밥 주잖아요, 교도소에서는. 소말리아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는 해적짓거리 해야 될 거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소말리아가 그런 나라예요. 소말리아가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국가는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갖다가 몸매를 살려봐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지. 그러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지. 그런데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치안도 그렇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못해. 국가가 못해. 그러면은 그걸 갖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는 못해. 그러면은 해적짓거리 계속 있어. 저 바다, 요 앞에. 계속 바다를, 여기에서 해적짓거리를 해. 근데 이 소말리아라는 국가가 이것들을 통제를 못해. 소말리아 사람들, 그 어부들이 그 해적짓거리를 하는 걸. 그럼 누가 해줘야 돼? 더 센 해적. 네? 더 센 해적. 더 센 해적. 말 되네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해부대나 이런 게 파병이 된 게 왜 그래요? 국제기구끼리 해서 뭐 미국이 되든 영국이 되든 프랑스가 되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공조를 하는 거야. 공조를 해서 우리 청해부대가 아예 여기서 상주를 했죠. 바닷가에서 살았잖아. 기억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아예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그 아덴만이라고 그러잖아. 아덴만.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도 소말리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소말리아가 그런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못하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막 해적이 나타나면 막 팍팍팍 해가지고 죽이고야 다시 체포하고 우리나라로 대구하고 어디 사법재판소에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렇게 넣고 그래도 국가가 아무 해결을 못해. 어디 관여를 못해. 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소말리아 해적은 일찍 평정된 거예요. 일찍 평정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서부아프리카는 그게 안 돼. 왜? 정상적으로 국가들이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왜 우리나라 땅 앞으로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지금 9월에 처음으로 해양경찰을 파견했어요. 여기 소말리아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해양경찰을 이쪽으로 파견했어요. 갔는데 얘도 활동을 못해. 이런 이제 또 국제적인 어떤 역학 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이제 우리가 지역학자분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제기구 이런 걸 보려면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그 국가 간의 지역에 대한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친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저기에서 발생하는 건 내가 저기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저거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저거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걸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해석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학생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저기서 돈 내놔.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보니까 돈 내놓거든? 저 있는 돈 다 내놓거든? 그러고 이 잡히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막 갑자기 난리가 나가지고, 막 우리 국민 어디 가냐고 이렇게 했고, 놀라는 걸 보고, 이거 숨기는. 근데 이거 숨기고 있으니까 물가가 더 올라가. 막 간접적으로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얼마 줄 테니까 걔 좀 알아봐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넣잖아. 그게 뭐냐면 그래서 비즈니스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돈 내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왜 동네 건달들 있잖아요. 지나가면 돈 내라 하다가 이게 돈 버는 재미가 이게 있고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조폭처럼 이렇게 집단화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이 이사하는데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보면 무섭게 생겼지만 여러분이 총 들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무섭게 생겼지만 죽이지는 않아. 나는 이렇게 생겼어. 죽이지는 않아. 왜? 이 사람들의 목적이요. 돈이야, 돈.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게 돈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소말리아는 굉장히 공조가 빠르게 이렇게 되면서 해적 소탕을 빨리 이렇게 하게 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서부 아프리카 이게 여기 전 세계에서 해적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게 지금 2019년까지 이게 통계입니다. 근데 이 파란색이 지금 전 세계 통계야. 근데 소말리아 보세요. 거의 지금 빨간색인데. 그죠? 소말리아는 우리가 유명한 해적, 소말리아 해적 그러는데 거의 없잖아. 근데 서아프리카 보세요. 서아프리카. 전 세계 해적의 제일 많은 부분이 근데 갈수록 늘어나. 이거는 지금 2019년 상반기고 2019년도 전체를 하면은 거의 올해는 60%.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서아프리카에 특히 서아프리카에서도 어디에서 이렇게 기니만이라고 합니다. 기니 이 국가 이름 아프리카에서 기니자 들어가는 국가 들어보나? 그냥 기니라는 국가 있어요. 그죠? 기니라는 국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태평양에 기니가 태평양에 기니자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힘드네. 태평양에 기니자 들어가는. 여러분들 파푸아 뉴기니라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 들어본 학생. 참 뭔가 이렇게 좀 달리 보인다. 지금 몇 학년이야? 중학교 3학년인데 아주 세계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친구네요. 대단하네. 이거 아주 놀랍습니다. 파푸아 뉴기니라는. 근데 아프리카에도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 기니라는 나라. 그리고 또 기니 비사우라는 나라가 있고. 적도 기니 이런 나라가 있어. 다 기니야, 기니. 근데 태평양에 파푸아 뉴기니가 있어. 왜 그럴까? 왜 이름이 좋을까? 왜 기니야? 다 서양 사람들이 저런 거예요. 태평양 탐험하면서 이게 와보니까 우리가 여기 식민지 삼아서 썼던 서부 아프리카 기니 이쪽하고 생김새도 대충 검고 생활하는 것도 옷도 다 벗고 이렇게 풀로 가리고 원주민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기후나 이런 나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네. 그래서 기니라고 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그래서 진 거예요. 근데 현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또 다르게 불러요. 서양 사람들이 부른 이름, 이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게 보면은 전 세계 2022년 상반기에 70건이 이 기니만이라고 하는 서부 아프리카에 대해 서부 아프리카. 그래서 해적 행위를 하는 거는 육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서 왜 이게 약탈하고 그러겠어요.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리고 다른 어선들이 그건 다 외부 세력이 와가지고 막 그냥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가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못 해줘. 그러니까 국가가 문제가 있는 거지. 국가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든지 그 다음에 테러가 난민 부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해적이 근절이 되려면 우리가 조폭도 그렇잖아요. 육지 문제가 그리고 잘 이렇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도 그렇고 완벽하지가 않잖아. 늘 불안정하지. 뭔가 문제가 있고 조금씩 2%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게 나의 그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올 2019년 서아프리카 해적 공격했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토고 3명. 토고 3명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원이 2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원이 이게 인질로 많이 피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겁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겁 없이. 겁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봐도 모험심도 있고 아주 적극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돈 되는 건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하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데 가면은 자기의 어떤 목숨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것 중에 이 통계를 보죠. 2019년도만. 해적 공격이 이렇게 돼요. 소말리아가 제로건이에요. 2019년도. 제로건이. 아예 소말리아는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소말리아 해적, 그래 지금은 소말리아 해적 그러면은 그 옛날 얘기다. 이렇게 되고. 소말리아 해적.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서아프리카 기니만하고 우리 아시아, 여기 필리핀이나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해적이,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 이런 데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 좀 전에 얘기했죠.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죠. 여기가 지금 서부 아프리카, 여러분들 이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코트디부아르. 그죠? 기니가 여기에요. 말리가 여기고, 세네갈. 이렇게 막 몰려 있어요. 기니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니는 여러분들 무어인 들어봤어요? 무어인 들어봤어요 혹시? 또 어떻게 들어봤어? 그건 또 신기하다. 아니 우리 그 여학생 꼬마예요. 그냥 어디서 들어? 어디서 그냥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들어봤어요? 아니,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어. 이건 저도 처음 들어봤어. 그냥 이름만 이렇게, 무어인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페인의, 그, 무슬림들이 이어져서 그 북아프리카하고, 세네갈 일부까지 이렇게 하는데, 요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어려운 이런 얘기들인데, 요 밑에 좀 전에 얘기했죠. 기니비사우. 그 다음에 적도 기니, 이런 다 기니, 현지에서는. 그 다음 기니, 코나크리.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은 이게 기니, 그냥 기니라는 나라예요. 근데 수도가 코나크리야. 처음 들어봤겠지만. 근데 기니라고 안 부른다는 얘기야. 현지 사람들은. 코나크리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기니비사우는 그냥 비사우. 수도가 비사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사우 이렇게 불러요. 왜?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 자기들을 갖다가 딱 올가매려고 만들어 놓은 식민지배의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도 왜 그 일본이
우리를 갖다 조선징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조선징이 막 이러면 좋아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나는 일본어는 모르지만 분명히 사용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 파푸아뉴기니. 유럽인들이 처음 진출해서 아프리카 기니 일대와 기후가 비슷해서 붙인 것. 기가 막힌 거지. 예. 이름을 갖다가. 근데 아프리카는 저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많이 지금은 현지화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직도 유럽의 잔재가 남아있는 이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체성의 어떤 혼란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조금 막 그 1시간씩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조금 하는 것 같아서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10분 있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30초 퀴즈 시작하시기 전에 30초 퀴즈. 30초 퀴즈요? 네, 필리핀 이름은 무엇을 담으실까요? 몰라요. 아까 방송에서 약간 힌트가 있었어요, 그죠? 필리핀 이름은 뭘까요? 어디 생각할까요? 네, 피리. 네, 착한 거 2개 갖고 있는데. 또, 여기 없어요. 거기 아래 없어요. 그냥 상상하세요. 이게 뭐랄지, 찍기. 그 사람들, 필리핀, 사람 이름. 오! 대박! 사람 이름, 누구? 오, 여기. 네. 자, 사람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 이런 사람. 본 사람. 네? 사람은 사람. 찾아낸 사람. 인연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 맞아요. 거의 다 그렇죠. 찾아낸 사람의 이름. 그 필리핀도 식민지였어요. 어디 식민지였다? 스페인의 식민지. 그다음 미국이었지만. 그러니까 스페인의 자, 누구지? 잘하세요. 자, 잘 쉬었어요? 내가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유식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대학생하고 수업을 해도 모르는 대학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왔겠지. 거기 잠깐 쉬는데 여러분들 이게 책상 지금 다 갖고 있죠. 이게 지금 아프리카 국기들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실플을 해서 그거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보면 아프리카 국기들 다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페이지가 지금 안 나오는데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보면 마다가스카르 여기 나와 있는 한 중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봐봐. 그죠? 여기 찾았네. 거기 이렇게 보면 마다가스카르는 다 들어봤죠? 네. 근데 좀 전에 나한테 레이뇽이라는 나라를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그 마다가스카르 위에 이렇게 보면 레이뇽 있죠? 레이뇽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게 했었는데 빨리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캐치는 못했을 건데 지금까지 영국, 스페인, 그다음 프랑스의 영토가 여전히 아프리카에 남아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여기 태평양에도 그렇죠. 태평양에도 지금 미국 사실 어떻게 보면 괌 이런 데가 지금 원래 미국 땅이었나? 미국하고 얼마나 멀어요. 근데 미국 땅이잖아.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섬 조그만한 걸 갖고 있더라도 섬 조그만한 걸 갖고 있으면은 그 섬만 자기 나라가 아니야. 섬 주변에 뭐예요? 섬 주변에 바다 있잖아, 바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딱 그 섬을 경계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몇 헬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들 왜 독도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본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 독도를 점령, 그 독도 섬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그걸 반경을 해가지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가 그 해양 자원들 생각해 보세요. 고기부터 석유, 거기 무슨 자원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게 전부 다 그 나라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독도가 그래서 지금 일본이 끝까지 저걸 막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를 지금 했던 국가들을 이렇게 다 독립을 시켰지만 여전히 아프리카에 그런 그 섬들이나 땅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섬들. 그게 뭐냐면 옆에 이제 반경으로 몇백 킬로가 전부 다 그 나라. 그리고 레이뇽은 어느 나라 땅이냐면 프랑스 땅이에요. 프랑스 땅. 그래서 레이뇽이 여러분들 그 영토로 보면 마다가스카르 거기 이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이 지도에. 그죠?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 그 지도 한번 좀 보세요. 아프리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제일 오른쪽 밑에 섬 큰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그 바오밥 나무 있죠? 바오밥 나무가 마다가스카르 하면 굉장히 유명하죠. 바오밥 나무 들어봤지? 들어봤죠? 그런데 이게 오해가 있는데, 어린왕래로 바오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 그러면은 바오밥 나무를 그러는데 바오밥 나무는요, 사하라 사막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 지금 여기 얘기하는데도 바오밥 나무가 쫙 있어요. 근데 유독 크게 그 큰 것들이 마다가스카르에 많은 거야. 그래 이게 막 보기에 좋잖아. 그래서 많이 알려진 거지.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 곳곳에 다 많아요. 근데 레이뇽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 마다가스카르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섬이에요. 근데 지도에는 안 나오잖아. 왜?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가 아니니까 지금 거기,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프랑스 영토고 아프리카 대륙에 속하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근데 프랑스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 사람들 국회의원이 2명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보세요. 프랑스 내 영토가 아닌 유럽에 있는 프랑스가 아닌데 국회의원을 거기에서도 뽑아.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프랑스 땅으로 있으려고 할까? 한번 그 문제 한번 해요. 왜 프랑스 땅으로 독립 안 해? 자기네 영토잖아요. 자기 문화적으로 다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독립을 하려고 안 할까? 우리 우리 중학교 3학년 왜 독립을 하려고 안 할까? 프랑스에서 많이 기운을 갖고 있으면 프랑스에서? 친구는 자,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되게 좀 못 살죠. 근데 주변 국가들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보니까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내에서도. 근데 독립하고 우리의 정체성 하면서 막 내세우면서 독립을 했는데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못 살아. 그럴 바에야 그냥 우리 프랑스에 그냥 붙어 있자. 그러면은 일단 프랑스에 붙어 있으면은 뭐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받는 혜택들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아 보일 뭐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빌붙어 사는 거잖아요. 빌붙어서. 그게 태평양에서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평양 어디가 그러냐면 뉴칼레도니아라고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광물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핸드폰 만드는데 이게 뭐더라? 그 자원이 우리나라 그 SK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인데 뉴칼레도니아라는 데가 올해 투표를 했는데 독립을 할 거냐 말 거냐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프랑스 영토로 우리 그냥 가자. 근데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멀잖아. 캐나다를 보면 여러분들 캐나다 이렇게 보면은 캐나다가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한번 여러분들 캐나다 제일 큰 도시. 응? 어디? 크게. 퀘벡. 또 잘하네. 여기 왜 이렇게 잘 알아요? 학생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중학생이야? 뭐야? 고등학생이야? 그래도 퀘벡이라는 데도 알고. 캐나다는 공용어가, 오피셜 랭귀지가 영어하고 프랑스어예요. 그런데 퀘벡이라는 데는 프랑스어를 써요. 거기는 늘 국민투표를 해서 독립을 할 거냐, 캐나다의 그냥 하나의 연방으로, 지역으로 있을 거냐, 늘 이게 투표를 해요. 근데 작년인가 언제 또 거기도 투표를 했다가, 캐나다로 남아있는 걸로, 캐나다로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결정. 이제 그런 지역,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퀘벡 같은 경우는 근데 정체성이 굉장히 세요. 아프리카 여기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 생각해, 캐나다의 그 수도가 어디예요? 그 퀘벡의 수도가 어디예요? 몬트리올이라고 하는데, 몬트리올 들어봤죠? 몬트리올 야구도 유명하고, 들어봤죠? 거기에요. 근데 몬트리올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가 어디냐면 뉴욕이에요. 뉴욕은 뭐냐면 세계 경제의 뭐예요? 수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 붙어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뉴욕에 흡수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몬트리올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뭐 프랑스어를 갖다가 쓰지 않으면 뭐 벌금 때리고 하여튼 여러분들 야구 그 메이저리그 야구 이런 거 종종 보는 학생 있으면 몬트리올 팀 이렇게 보세요. 그 프랑스어로 써 있어요. 나는 야구를 하면 내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는데 야구를 프랑스어로 용어를 한마디도 몰라요. 스트라이크가 뭔지도 몰라. 프랑스어로. 근데 거기는 다 불어로 써 있어요. 프랑스에 쓰지도 않아요. 그만큼 뭐냐면 영어에 맞서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거기는. 싸우는 시스템이야. 아프리카 이쪽하고는 다르게. 왜 그랬을까? 예전에 영국이 캐나다 자기들 원래 근데 캐나다를 먼저 점령을 한 데가 프랑스예요. 나중에 영국이 들어와가지고 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버려. 전쟁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밀리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프랑스는 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외부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00년 동안을 갖다 본국 지원을 못 쓰고 혼자 싸운 거야. 그렇게 이 사람들 기질이 어떻게 했어? 굉장히 세요. 퀘벡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들 우리 잘 보면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세지만은 유독 센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통 고려인들 막 이런 사람 왜 핍박받으면서 막 그 러시아, 중국,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도 사실 이제 그런 독립한 국가들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그런 부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면은 정말 전문가가 진짜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내가 이렇게 기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지금 서부 아프리카 이쪽 다 서부 아프리카 바다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 국제사회에서 서로 간에 해결이 잘 안 되냐면 기니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달라. 다 달라. A, B, C, D. 아까 여기에 지금 1차적으로 기니만 이쪽 서부 아프리카에서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나이지리아.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아? 나이지리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의 식민 지배. 나이지리아가. 세네갈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가나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 기니비사우,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 아니야,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그다음 가봉, 앙골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 다 달라.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 강대국들이 다 그 권역을 갖다가 다르게 이렇게 해. 그리고 국제기구조차도 그 조금씩 그 범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선이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납치가 됐다.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납치가 됐다. 시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납치가 됐어요. 근데 기니만 일대에서 우리는 뉴스에서 그래. 우리 기니만 일대에서 우리 어선이 우리 그 선원들이 납치가 됐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그럼 그 기니만이 어디냐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는 거야. 저 지역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데 기니만 해가지고 그럼 어떤 기니만이냐.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뭐냐면 해외에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을 보고 그럼 요 뒤권에서 일어났으면 여기에서 발생했으면 여기 이쪽 지역하고 걸려있는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얘들은 어떤 종족이 이쪽에서 주로 활동하겠고, 요거는 무슨 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이거 지식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갖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 이렇게 이제 권역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다 나뉘고 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국제수로기구 뭐 이런 데가 이제 C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도 국가별로 이렇게 또 이게 국가의 이해관계별로 이렇게 다른 권역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얘기하는 이런 게 니네 여기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정한 지역에 왜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는 우리가 여기 하는 우리 삶의 그 기준이 아닌데? 라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기니만 위원회 해가지고 해서 여기서 정한 이 A, B, C, D를 다 포괄하는 여기 전체가 자기들 생활 터라예요. 거기가 다 기니만이라고 하는. 근데 이렇게 협소하게 했을 때는 그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참고로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어장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아주 유명합니다. 해적의 전설들이에요. 소말리 해적이 있으면은 서부에는 누가 있냐면 니제르 델타라고 있어요. 니제르 델타. 니제르 델타가 뭐냐? 들어봤어요? 그걸 못 들어봤네. 아유, 다행이다.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니제르 델타가 어디냐면 여기 나이지리아, 여기 빨간색 내가 여기 칠해놨어. 저기가 어디냐면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중동당으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회사. 유럽도 일부 있지만은 미국 석유회사,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일부. 우리나라 석유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부 저기서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다 들어봤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런 데가 거의 메이저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그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 모로코는 석유 빈국입니다. 여러분들 가다피 들어봤어요? 가다피? 리비아는 지금도 국가가 완전 반토막이 나요. 지금도 국가가 반토막 나서 지금 자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소강 같은데 지들끼리 계속 내전. 근데 그 내전을 양쪽 진영에서 여기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 싸워. 근데 여기는 누가 밀어줘? 여기는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이 밀어줘. 여기는 이제 미국이나 뭐 프랑스가 같이. 근데 뭐냐면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움 붙이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만 죽어나는 그 나라만 비참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잘 생각해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국제사회는 뭐냐면 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게 일본한테도 중국한테 유리한 거야. 자기들. 미국한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려고 좋아하면서 당연히 안 좋아요. 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어 버려요. 리비아 있고 또 하나 어디냐면 그 옆에 리비아 옆에 어느 나라야? 알제리가 굉장한 자원 강국입니다. 근데 리비아하고 알제리는 그냥 석유가 아니에요. 석유에서도 퀄리티가 있어. 우리가 보통 이게 석유가 나오면 이제 보통 자동차 기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이 리비아나 알제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열강들이 그쪽에 그 중동 지역보다는 적게 나오지만은 자기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나이지리아. 그래서 니제르 델타라고 하는데 참 여기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나와. 그래서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아.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석유 강국인 거예요. 엄청난. 나이지리아 인구가 2억이에요. 엄청나게 석유가 많이 나와. 당연히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비참하게 살아. 왜? 외국의 그 석유 회사들이 다 최고예요. 자기들 다 날라. 자, 그러면 이 일대가 지금 바닷가죠. 바닷가를 이렇게 보면 파란 바닷가, 파란 색깔이 쫙 돼야 되잖아. 맨날 석유 캐가기 바쁘고 막 그런데 그거 뒤샷거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석유 흘러나오고 어떻게 돼? 오염이 된다고 하죠. 오염이. 환경오염. 그러면은 거기 있는 고기들은 어떻게 돼? 또 먹고 살아야 돼요. 자기들이 주식인 고기는 어떻게 돼? 다 죽어버려. 석유도 지금 다 날아가고 고기도 다 날아가고 하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해적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아까 조그만 그런 거에서 그냥 동네 하다가 여기에서 조금씩 이것들이 이거 보니까 뭐야. 정부는 눈 감아줘.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외국의 석유 회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갖고 가기만 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없고 그리고 거기에다 이 석유에 이제 공장을 이렇게 막 건설할 거 아니에요. 석유 회사들이. 그러면 그거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켜요? 그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켜야겠어? 거기나라 국민들. 뭐라고 했죠? 거기 주민. 근데 거기 주민이 나이지리아가요. 이 나이지리아가 종족이 250개 정도 돼요. 종족이 250개 되는데 한 종족이 보통 큰 메이저급의 종족은 인구가 4천만 이렇게 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프리카를 얘기할 때는 종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해. 왜? 우리나라 우리 지금 종족 우리 저기 종족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대한민국 종족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여기는 뭐냐면 유럽의 벨기에 뭐 스위스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많아요. 하나의 종족이. 근데 다 종족이야. 그게 뭐냐면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민병대 막 석유 공장이나 이런 데를 지키는 사람을 전부 다 그 메이저급의 종족들. 내 편의상 그냥 종족들을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소수종족. 소수종족.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서방 세계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지키면서 그나마도 석유 회사들이나 국가로부터 돈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고 그런 악순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어쨌든 그 해적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또 누가 활동을 하냐면 자 내가 이제 원래 여기 저 니제르 델타 주민이야.
근데 다 해서 나는 없어. 그런데 거기서 또 누가 이제 이게 조작질 하냐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아무 갈 데도 없는 얘한테, 야, 너 저기 가서 저 석유 공장 저기 가가지고 너 석유 좀 이렇게 훔쳐. 돈 줄게. 훔쳐오거든.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거 보니까 얘가 잘 갖고 와. 너한테 이거 총 줄게. 조금 더 한번 크게 좀 한번 갖고 와. 근데 또 갖고 와. 그 돈도 벌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외부 세력들이 또 현지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지역은 속된 표현은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가 끝났지만은 21세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학 전문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상황들을 다른 일반 사람들 모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적극 권장하는 게 아니라 할만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이런 얘기도 없잖아. 그 역사 좋아하고 우리 책만 읽은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걸 밝혀내고 그리고 새롭게 사회에 이렇게 선보이고 그런 전문가가 이렇게 되는 거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미래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나 이런 게 없고 무조건 100% 다 해외를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이 나가서 이렇게 활동해서 이 국가를 이렇게 벌어가지고 와야 되는 그리고 어쨌든 세계의 어떤 시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인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부산에 있는데 외교부에 왜 이렇게 구구절절 가겠어. 그리고 또 난민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오잖아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지금 질 좋은 어떤 그 토지나 농작물, 수산 자원이 원래는 풍부했었댔는데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뭐예요? 석유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자 저주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저거만 없었으면 우리가 잘 그냥 먹고 사는데 저게 와가지고 완전히 내가 지금 현재까지는 내가 분석하기로 오늘 지금 아까 뉴스 지금 토고가 여기에요. 여기에서 우리 선원이 지금 이제 납치됐다 석방이 됐어요. 내가 지금 엊그저께 외교부 거기 외교관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심증적으로 이 토고 사람들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에서 쫓겨난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쫓겨난 사람들이 이쪽까지 간 거야.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원들 그리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먹거리로 돈으로 교환하고 그러는 이해되죠?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딱 하면 뉴스에 이제 많이 나올 거야. 여기 기님만 서아프리카 이게 해적이라면 저게 그냥 여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나름 여러분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니제르 델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뭐냐면 서방 세계에서는 그러지 테러 집단처럼 자기들끼리 일종의 기구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정부군은 또 개입하고, 그죠? 서로 간에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지리아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고 강국이에요. 우리 케이팝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한쪽에서는 지금 저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 이렇게 석유 회사들이 이렇게 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뭐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전에 했던 얘기고 요거는 자 이제 종족 이게 나는 이게 참 종족 보는 게 이게 재밌는데 나이지리아는 이게 메이저급 종족이에요. 하우사족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들 하우사족이 거의 4천만이 넘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 인구 풀라니족이 한 3천만 됩니다. 근데 다 족자 이렇게 부르잖아. 유럽 애들이 아니 우리는 그래도 5천만이니까 자격이 되지. 근데 유럽은 스위스 같은데 1,000만 정도 되는데 스위스를 지금 스위스를 다 국가 스위스 국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이렇게 되는데 다 이게 서구 사회가 이 식민 지배를 할 때 얘들을 갖다가 뭐냐면 자기들 편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제시대에 어떻게 해요? 관료들을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이 조선 사람들 중에 딱딱딱 그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친일파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종족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걔들이 근데 독립을 했다고 해서 그 기득권을 놓치려고 하겠어? 우리나라 친일파가 독립을 했다고 해서 친일파를 갖다 청산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놓치려고 하겠어요? 친일파들이 재산 끝까지 갖고 있잖아. 그런 뉴스 봤죠?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짧은 기간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도 그런데 몇백 년 식민 지배를 받은 그러면서 거기서 기득권을 누렸던 이 종족들이 놓치려고 하겠어. 거기다가 석유회사 이렇게 차려지고 그럴 때 거기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한테 다 주는데 그러니까 소수 종족들은 계속 뭐 서로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해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테러 있죠, 테러. 똑같아요. IS 같은 거. 거기 IS 전문가인 것 같아. IS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제 IS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테러 집단들은 IS, 알카에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조폭끼리 싸우는 거예요. 조폭끼리 체력 경쟁하는 거예요. 조폭끼리. 그러니까 IS라는 조폭하고 알카에다라고 하는 조폭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세를 갖다가 확장을 시켜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겁을 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더 많은 세력들을 흡수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도 그렇게 자기들 IS 지부, 알카에다 지부 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프리카에도. 근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거는 그냥 여기 그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 IS, 이슬람 알카에다 이러는 거지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종족 간의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메이저급의 그 종족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석유를 팔든 뭐가 되든 수익에 공평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불만이고 그러니까 해적으로 이렇게 가고 권력의 요직에도 주로 이 메이저급의 어떤 종족들이 종족 우선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고 권력이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그 유럽의 혹은 미국의 그 석유 회사들도 이 니제르 델타 지역 청년 대신에 그 지역의 청년 대신에 뭐냐면 주요 종족을 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역에 그래서 지역의 지방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부산이나 우리는 다 지금 서울, 경기로 다 수도권으로 다 이게 집중이 되고 심지어 여기에서 뭐 하려고 해도 수도권에 있는 우리 내가 우리 김희진 선생님한테도 이런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외지 사람들 불러오지 마라. 나는 늘 그래요.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에, 광주에, 대구에, 광주에 대전에 가도 오늘 한 얘기 내일 똑같은 얘기야. 근데 뭐냐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정서를 알잖아요. 지역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얘기.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서 자꾸만 더 키워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이 이렇게 역량을 갖고
오히려 중앙과 대결 구도를, 대결, 말이 이제 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맨날 중앙만 보고 있잖아. 중앙에서 누가, 연예인이 누가 오고, 정치인이 누가 오고, 심지어 신문도 여러분들 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막 이렇게 볼까? 부산일보 보는 집 있어요? 부산일보 보는 학생 집에. 신문 안 봐요. 저기 우리 선생님만 부산일보 보시대. 요즘은 근데 신문도 잘 안 보지만은 지역 신문은 안 보잖아, 잘.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런 얘기를 하지만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의 문제예요. 공간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청년이 배제되고 하면서 이제 석유 판매가 되고, 그러면서, 이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하여튼 무장을 해서 해적거려요. 또 그러니까 무장을 하려면 또 뭐야? 무기도 또, 몰래 사들이고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돈 벌려고 또 뭐를 해요? 마약 같은 것도 와. 마약은 어디에서 와? 그 카르텔 있잖아. 카르텔 유명한 데가 어디야? 카르텔 유명한 게 어디에? 크게. 카르텔, 마약 카르텔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누가 얘기했어? 크게 누가 얘기했어?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약 카르텔 그러면 우리가 중남미를 얘기하잖아요. 중남미 보통. 중남미에서도 어디? 멕시코. 크게. 멕시코. 어디? 멕시코. 뭐라고 그러지? 잘 안 들리네. 좀 크게. 멕시코야,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또. 쿠바. 나는 쿠바를 안 가봐서 쿠바 가보신 쿠바 카르텔이 유명합니까? 김기선에? 쿠바는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 오히려 중남미 국가 중에 내가 알기로는 거의 카르텔 이런 거는 언급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멕시코 카르텔에서 제일 유명한 카르텔이 현재 콜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근데 걔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그 카르텔들이 마약이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멕시코하고 딱 미국을 갖다 장벽을 해가지고 그쪽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르텔들이 어떻게 마약을 어떻게 다 이런 지금 해적이 난장판지는 서부 아프리카로 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의 일부도 분명히 서부 아프리카를 거쳐서 중동으로 해서 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내가 그거는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 있는 학생.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마약 대부분이 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 지역이에요. 왜? 이제 정세를 여러분들 보잖아. 저 지역의 환경을. 그러니까 뭐냐면 중남미에서 가깝잖아. 대서양만 저기 건너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 국적도 없는 비행기가 이렇게 뿌리는 이런 사건도 터지고 그 나라에다 이렇게 마약을 뿌리고 그래요. 포장해가지고. 이게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 그 포장돼 있잖아요. 그거 막 그냥 투척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를 가고 나는 그런 데 가는데 그런 데 가는 거 좀 좋아해요. 그 마약 밀매사람들 막 이런 데 가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하나. 이런 놓고 가보는 걸 일부러 그래서 나는 국경지대를 많이 가요. 국경지대는 뭐냐면 사람들이 국경에서 국경과 국경을 특히 저런 지역들은 어떻게 불법으로 많이 들어가. 불법으로. 근데 불법으로 드나드는 데가 아니더라도 늘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어, 목숨을 걸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먹고 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의 바다, 남분들 빠져죽고 그러는 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해적 직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자기의 생명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유럽으로 지중해 건너서 가려고 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난민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유럽의 난민을 안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또 와가지고 난민이죠. 이게 지금 아주 먼 데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또 항공, 오염 이런 것들이 해적을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을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이제 요거는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앙골라, 베멘 다 이게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콩고, 뭐 코트디부아르, 그다음 가봉, 그다음 가나, 여기 기니, 그다음 라이베리아, 뭐 전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50%, 60%, 세네갈 63%. 뭐 이렇게 굉장히 그만큼 뭐냐면 고기를 많이 먹는데 워낙 이 불법으로 이 사람들이 환경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고기들도 많지만은 불법으로 다 쏘아버리니까 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가 저렇게 커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른 거 우리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못 먹어도 저런 걸로 주식거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적이 많이 활동을 한다. 이런 의미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거 토고 전에 올해 3번 이렇게 납치가 됐어요. 한 번. 이게 기니만. 나이지리아하고 이쪽 이렇게 가다가. 요거 아까 A, B, C, D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왜 여기 가나에서 여기 나이지리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나? 왜? 가나에 우리나라 원양 어선 기지가 있어요. 원양 어선 기지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토고나 베냉은 없고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납치가 됐죠. 또 한 번은 베냉에서 납치가 됐죠. 베냉은 뭐야? 우리나라하고 외교관계는 있지만 아무 공간이 없는 누가 이렇게 납치가 되더라도 보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취약 지역에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나도 굉장히 용감하거든요. 굉장히 내가 웬만한 오지를 다 다니는 사람인데 정말 용감해. 나는 여러분들 내가 믿기지 않겠지만은 내가 김일희 선생님한테 내 앞에다 총을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 예. 근데 그 정도로 예측을 못하는, 근데 뭐 지금 그런 일 없는데 예전에는, 근데 그 총을 들이댄 게 무슨 해적이나 테러 집단 이게 아니라, 그 동네 그 양아치 있잖아요. 이런 애가 이제 아시아 사람이 있으니까 겁을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지. 진짜 뭐 저기, 근데 어쨌든 그 오지에서 생각해보세요. 겁은 나잖아.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뭐 그런 경험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기반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말리아 해역과 기니만 여기 서구 아프리카 요걸 비교를 해보면 소말리아가 정부와 법의 통제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지역. 그런데 뭐냐면 여기는 그래서 그 국제기구 주도하에 적극 개입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소말리아 해적은 거의 우리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언론에서 기니만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이고 48년이네. 그래서 소말리아하고 여러분들 기니만하고 한번 그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 아프리카는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소말리아 같은 거 아예 그 지역 그 국가에 노타치잖아요. 근데 얘들은 막 그냥 막 무슨 공동체 기구 만들어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얘기했던 게 국제기구가 우리나라가 이거 들어가려면 막 복잡한 거야. 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이런 기구, 보호장치를 만들어갖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원 납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거지, 해결 방안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벌써 선원 납치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지. 근데 어쨌든 해결하려면 이런 기구 하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외교관들이. 그래야 자기들 머리에서 어떻게 정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몰라. 왜?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런 전문가나 열심히 공부해서 외교관 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같이 이제 민간이 가가지고 외교관들한테 어떻게 해요? 조언을 하고 자문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얼마나 재밌겠어. 내가 외교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각자 세계 지역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가 지역 전문가로서 특히 이렇게 할 때는 국제기구가 되든 혹은 공부가 되든 혹은 국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난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그 기구들이 좀 아까 있다. 그래서 국제적 차원에서는 또 뭐 이런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공조를 이렇게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뭐 뒤에 좀 이걸 김희 선생님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다음 주에 해적 선장 그 얘기하면서 조금 더 이거 왜 그러냐면 좀 얘기를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넘기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서 다음 주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뭐 질문 있으시 혹시 질문 먼저 시간이 다 50분 지금 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예. 여기 있지. 무슨 수업이에요? 무슨 수업이에요? 무슨 수업이냐고? 너무 재밌네. 무슨 수업이냐고? 해적 얘기하는 거예요, 해적. 들어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들어도 모르겠어? 모르는 것도 있어야지. 다 알으면 어떻게 해.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해.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잖아. 또 누가 들었지, 여기? 여기 누가 손 들었었는데? 이쪽에 들었나? 누가 손 들었지? 누가 질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누구? 질문하세요. 그 처음에 한국인 두 명이 납치됐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질문할 때 조금 마스크. 그게 토보의 물고기 질이 아주 좋아서 그걸로 잡으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해적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납치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해적들이 그 지역에 한국에 있는 불법 어선을 잡는 해상 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적들이 자기들은 생존권을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데 그 해적이 현지인들한테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해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해적이고 테러 집단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테러 집단이 굉장히 아프리카에도 많죠. IS, 알카에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지역민들한테는 여러분들 왜 IS가 뭐의 약자예요? I가 뭐예요? 이슬라믹? S는 뭐예요? 솔저요? 스테이트야. 이슬람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국가 개념인 거예요. 왜 그래요? IS하고 알카에다, 탈레반 이런 데하고 다른 게 IS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민들한테 먹을 거리를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학교도 보내줘. 그리고 집도 줘줘. 그런데 국가는 못 해줘. 그럼 그 지역민들은 어디로 가? IS를 다 들어요. 그래서 IS가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국제기구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가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현지인들은 다 거기 가서 먹고 살아. 그런데 왜 유럽 사람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한 명 갔잖아요? 그죠? 왜 거기를 가겠어? 유럽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가보니까 얘들이 다 먹을 거 내줘. 거기다 뭘 줘줘요? 가끔 가다 총도 줘줘. 총도 줘줘. 게임에서만 봤던 총도 줘줘. 그러면 다 먹을 거리를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테러 집단에 가입한. 그럼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그 테러 집단이 국가보다 나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테러 집단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막 그 반인륜적인 행위도 하고 강압적인 이런 것도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안에서 이제 그 분열이 되고 막 와해가 되고 하는 이런 거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알카에다 탈레반 이런 데하고 확연하게 다른 게 뭐냐면 IS는 뭐예요? 지역민들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던 데가 다 어디냐면 다 유전지대예요. 해적도 뭐예요? 다 유전지대예요. 유전지대가 그러니까 자원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